네, 교재 200페이지에 매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 해보겠습니다. 네, 교재 200페이지고요. 200페이지 위에 보면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매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 내용은 뭐 암기할 건 아니고요. 나중에 강의가 끝나고 나면 한번 써보세요. 알겠죠? 한번 쓰기 정도 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네, 200페이지 중간에 보면 매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두 변수 x, y 사이의 관계를 변수 t를 매개로 해서 x는 ft, y는 gt. 자, 이게 뭐냐면 x도 t에 대한 식. 여기 보면 x는 4분의 1t 이렇게, 그 다음에 y는 t제곱 이렇게, y도 t에 대한 식 이렇게 두 개로, 그러니까 x랑 y의 관계가 직접 연결된 게 아니라 x가 t랑 연결되어 있고 y도 t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t를 중간으로 해서 x, y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변수 t를 우리가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매개 변수. 네, 그래서 이렇게 x랑 y가 모두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어져 있는 이런 식을, 그러니까 꼭 t라고 할 건 아니고 어떤 다른 문자로 나타내는 식을 우리가 매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다라고 합니다. 매개 변수로. 자, 그럼 이 매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는 우리가 도함수를 어떻게 구할까? 그렇죠? 어떻게 구하냐면, 우선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이 t를 매개로, 그 매개 변수 t를 소거하면 돼요. 그러니까 y는 hx, 그러니까 x랑 y 사이의 관계식으로 바꿔주면 되죠. 그치?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그냥 미분하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x가 4분의 1 t고 y가 t제곱이면 여기서 도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t를 소거하면 돼요.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돼? t는 4x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요거 t를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y는 4x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y는 16x 제곱 이렇게 되죠. 자, 얘를 미분하면 되겠지.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미분하면 되지만, 그렇지만 x가 1 플러스 t제곱분의 3t, y는 1 플러스 t제곱분의 1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해서 엄청 t에 대해 복잡한 식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매개변수 t를 소거해서 x, y 사이의 관계식을 세우는 게 힘든 경우도 있어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쉬워 보이지 않죠, 그죠? 자, 이런 경우 그냥 이렇게 둘이 하나 x, y 사이의 관계식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x가 t에 대한 식으로 돼 있고 y가 t에 대한 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 ft랑 gt를 다 그냥 t에 대해 미분이 가능하고 f't가 0이 아니라고 하면 매개변수 t를 소거 없이 그 dy dx를 한번 구하도록 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두 함수 x는 ft, y는 gt 이렇게 각각 t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하고 f't가 0이 아니면 x를 ft에 대해서 역함수가 존재하게 되고 t는 x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y는 gt도 x에 대한 함수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매개 변수의 증분 델타 t에 대한 x의 증분 델타 x, 그다음 y의 증분 델타 y에 대해서 델타 x가 0으로 가면 델타 t도 0으로 가게 되고, 그때 델타 x는 ft 플러스 델타 x 델타 t 마이너스 ft고, 델타 y는 g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gt가 되겠죠. 그래서 dy dx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될 건데, 자, 여기서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t도 0으로 가니까 요거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게 분모 분자에다가 델타 t를 나누는 건 아니지만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분모 분자에 써줄 수가 있겠죠. 델타 t분의 델타 x y, 그
다음에 델타 t분의 델타 x 이렇게 한 다음에 델타 x를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간다를 각각 붙여주면 분자가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y가 되고 분모는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x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여기서 델타 x가 여기서 얘기한 대로 f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t로 바꿔놓고 델타 y를 g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gt 이렇게 바꿔놓으면 요 식이 되는 거고요. 근데 요게 이제 그 미분 도함수를 나타내는 그 식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dy dt가 되고 얘는 dx dt가 되겠지. 그러면 dy dt가 y를 t에 대해 미분하는 거 g 프라임 t가 되고 dx dt는 x를 t에 대해 미분하는 거니까 f 프라임 t가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매개변수 t를 소거하지 않고 x랑 y를 각각 t에 대해서 미분해서 도함수를 구하는 것을 매개변수를 이용한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합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그 x랑 y가 또 다른 문자에 대해서 같은 문자에 대해서 표현이 돼 있다고 할 때 그 x랑 y를 각각 그 문자에 대해서 미분해서 그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dy dx는 y를 t에 대해 미분하고 x를 그냥 t에 대해 미분하면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일반적으로 매개변수로 나타내는 함수의 미분법은 매개변수를 소거하지 않는 것이 훨씬 쉽게 미분할 수 있음을 알고 다음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쪽 부분들이 설명은 좀 어려운데요. 문제를 풀어보면 굉장히 간단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이해를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교재 201페이지에 예제 44번 보겠습니다. 자,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 x는 1 마이너스 t분의 1 플러스 t 다음에 y는 1 플러스 t분의 3t 요거를 그쵸, dy dx 구해라 했겠죠. y를 x에 대해 미분하라고 했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x도 t에 대해 나타내져 있고 y도 t에 대해 나타내져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한다? 얘를 x에 대해 t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분모에 쓰고 그렇죠? dt dx 분의 dx dt 분의 dy dt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럼 dx dt는 어떻게 구해요?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몫의 미분법이죠. 자, 분모 제곱하고 분자 미분한 거 곱하기 분모 미분한 거 1 플러스 t 미분한 거 곱하기 1 마이너스 t 그다음에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쓰고 분모 미분한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1 마이너스 t의 제곱분에 자, 이거 미분하면 1이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고 자,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없애서 플러스 1 플러스 t 이렇게 되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없어지니까 여기서 요거 분모는 뭐가 된다? 1 마이너스 t의 제곱분의 2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렇게 될 거고 dy dt는 저희도 똑같죠? 그 몫의 미분법이니까 1 플러스 t의 제곱 그다음에 분자 미분하고 분모 곱하고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쓰고 분모 미분하고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1 플러스 t의 제곱분에 미분하면 3이니까 3 1 플러스 t 마이너스 요거 미분하면 1이니까 3t 이렇게 되겠죠? 3t 마이너스 3t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럼 t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이렇게 3 이렇게 되겠네.
1 플러스 t의 제곱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요거 이렇게 곱해서 올리면 되니까 2배의 1 플러스 t의 제곱 3배의 1 마이너스 t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답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된다? x를 t에 대해 미분하고 y도 t에 대해 미분해서 그렇게 나눠주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름은 이렇게 거창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 203페이지에 보면 음함수와 역함수의 미분법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음함수 미분법이랑 역함수 미분법이에요. 자, 그 내용은 여기 정리되어 있는데, 자, 이 내용들도 강의가 끝나고 한번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쓰기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203페이지에 거기 밑으로 내려가면 음함수가 무언지에 대해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거 배워본 적이 없죠, 그렇죠? 네, 같이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대부분의 함수는 y는 2x 제곱, y는 루트 x 등과 같이 x에 대한 함수가 y는 fx 꼴로 나타내진 것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y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이었죠. 이렇게 하나의 변수 y가 다른 변수 x에 대한 식으로 직접적으로 제시될 때 y를 x의 양함수 표현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우리 모든 함수는 거의 대부분 다 양함수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y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됐던 건 다 양함수였던 겁니다. 그런데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은 0과 같이 x에 대한 함수 y가 두 변수 xy에 대해서 항에 모두 자변으로 이항한 fx, y는 0꼴로 주어질 때 y는 x의 음함수라고 표현합니다. 음함수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모든 항을 다 좌변으로 넘겨서 x, y에 대한 식은 0 이렇게 나타내는 걸 우리가 음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어쩌고 저쩌고는 0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쪽 좌변은 x, y에 대한 식으로 돼 있고 우리가 이걸 음함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은 0과 같이 이거 음함수 같죠? 다 좌변으로 넘겼으니까 이거는 이거 같은 음함수는 함수가 아닌데, 왜냐하면 음함수로 표현은 했지만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의 x 값에 두 개의 y 값이 대응되기 때문인데 이게 원의 방정식이죠. 그렇죠?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자, 그럼 이때 함수는 x 값이 하나의 x 값에 y 값이 하나가 대응돼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요 x 값 하나에 y 값이 두 개가 대응되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함수의 정의에 어긋나서 함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x 또는 y의 값의 범위를 적당히 정하면 함수가 되기 때문에 음함수도 함수처럼 취급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그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에서 y 값의 범위를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요거 x축 위쪽만이니까 그러면 이렇게만 보면 요건 함수라고 볼 수 있죠. x 하나에 y 하나가 대응되니까. 그리고 x가 0보다 작다. 아니 y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여기니까 여기서 요 그래프만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럼 x 값 하나에 y 값 하나가 되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가 x나 y를 적당한 범위를 정해주면 지금 음함수가 함수의 정의에는 맞지 않지만 함수의 정의에 맞게 조절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이 각각은 모두 닫힌 구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y는 x의 함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형태적인 면으로 볼 때 양함수는 항상 음함수로 바꿀 수 있죠. 전부 좌변으로 옮기면 되니까. 그렇죠?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닌데, 자, 음함수의 경우에 양함수로 바꾸는 게 쉽지 않은 것도 있고, 쉽지 않고,
양함수로 바꾸는 과정이 복잡하거나 아예 못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함수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 세제곱의 경우 얘를 양함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얘가 y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럼 그냥 이 상태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음함수 표현은 주로 y는 fx꼴로 나타내기 힘든 곡선의 방정식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타내기 어렵다 그러면 그냥 음함수로 표현을 해서 처리를 하자 이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음함수가 뭐다? x에 대한 함수 y가 fx, y는 0꼴로 주어질 때 y를 x의 음함수 표현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x, y가 다 자변으로 옮겨서 그 식은 0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걸 음함수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고. 자, 그럼 그 음함수는 어떻게 미분하느냐? 20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음함수는 어떻게 미분할 거냐? fx, y는 0꼴로 주어진 음함수는 어떻게 미분할 수 있을까? 음함수 fx, y는 0을 양함수 y는 gx꼴로 고칠 수 있다면 당연히 y는 gx꼴로 고친 다음 미분해서 도함수를 구하면 되죠. 이게 가장 쉬우니까. 그런데 양함수꼴로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면 음함수 상태로 그대로 놓고 그냥 미분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그 변수 x, y가 섞여 있게 되기 때문에 x뿐만 아니라 y도 반드시 미분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y를 x에 대한 함수로 보고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적용해야 돼. 합성함수의 미분법. 오케이?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미분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은 0을 얘에서 dy dx를 구해보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은 0의 각항에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자, 여기서 변수가 중요해요. 자, x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거니까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자, 얘를 x에 대해 미분하면 2x고, 자,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게 합성함수 미분법이기 때문에 이 y에 대해 미분한 다음에 dy dx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다음 1을 미분하면 0이니까 0이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바뀌게 되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 2x가 된 거고 x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그다음 얘를 미분한 게 어떻게 돼? y에 대해 y에 대해 미분을 했으니까 이 y 이렇게 될 건데 우리는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있는 거죠. x에 대해 미분하고 있는데 y를 미분했잖아요. 그러면 그 y에 대해 미분을 한 다음에 뒤에다가 dy dx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렇죠? 합성함수 미분법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고 0은 1은 미분하면 0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dy dx에 대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dy dx에 대해서. 자, 여기서 어떻게 한 거냐면 요거만 좌변에 두기 위해서 얘를 넘긴 거예요. 그러면 2y 곱하기 dy dx는 마이너스 2x 이렇게 될 거고, 자, 요거로 나누는 거지. dy dx는 마이너스 2x를 2y로 나누니까 약분하면 이렇게 dy dx는 마이너스 y분의 x 이렇게 나타내지는 겁니다. 그렇죠? 중간 과정 알겠죠? 써놓으시고, 자, 이렇게 어떻게 돼? 그 음함수를 양함수 형태로 고치지 않고 y를 x에 대한 함수로 보고 y dx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음함수 미분법이라고 합니다. 자, 네. 그래서 말이 또 어렵긴 했는데 이제 풀어보시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잠깐 음함수 fx, y는 0을 양함수 y는 gx꼴로 고쳐서 미분한 결과와 음함수 미분법으로 한 결과가 같은지 확인해 보자. 자, 그래서 음함수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아까 전에 미분했을 때 뭐였어요?
음함수 미분법으로는 dy dx가 마이너스 x분의 y였죠. 그치? y분의 x였죠. 미안해. 이렇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얘기했던 대로 얘가 이 지금 이게 원의 방정식인데 이게 함수가 되려면 y 값의 범위를 정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y랑 x의 정의역하고 그 치역의 범위를 정해준 다음에 y는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이 될 거고 y가 0 마이너스 1과 0 사이면 y는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각각을 미분을 해보면 얘를 위에 거 1번을 미분하면 네, 그 무리함수의 미분법이죠. 그죠? 무리함수 미분법이라서 2배의 무리함수인데 요거를 지수로 고치면 여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지수로 고치면 1 마이너스 x 제곱의 2분의 1 제곱이죠. 합성함수 미분법이죠. 요걸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2분의 1 내리고 1 마이너스 x 제곱에 여기서 1 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곱하기 요거 미분한 거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게 분모로 내려가니까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분모 2가 있고 얘는 분자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약분을 해주면 이걸 약분을 해주면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분의 x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뭐였어 이게 여기서 요게 요거죠. 그러니까 요걸 y로 바꿀 수 있지, 그치? 요거를 마이너스 y분의 x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된 거고. 자 이번에는 얘를 미분하면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제곱의 2분의 1 제곱 이렇게 되니까 그럼 요거 역시 이걸 한 문자로 보고 요거 내려오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1 마이너스 x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곱하기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요게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되고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이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분 x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제곱이 y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고 요거를 y로 바꾸면 마이너스 y분의 x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중간 과정에 이 것들이 다 생략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략된 거니까 한쪽에다가 써놓으시고요. 이렇게 위에다 쓰지 말고 미안해요. 그냥 바로 위에 썼는데 친구들은 한쪽에다가 잘 써놓으세요. 그렇죠?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된다? 우리가 각각을 미분을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 얘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양함수로 고쳐서 미분한 결과와 음함수 미분법으로 미분한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음함수의 미분법의 갖는 결정적인 매력 중 하나는 구간을 나누어서 y는 gt의 걸로 고치지 않고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x에 대한 함수 y가 양함수로 나타내질 때 y를 x에 대한 함수로 보고 각항에 x로 미분한 다음에 dy dx를 구하는 것이 음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막 이름들이 막 어려워 보여가지고 어려운 것 같은데 실제 그렇지 않으니까 너무 이렇게 그것 때문에 주눅 들지 마시고요.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교재 205페이지에 예제 45번입니다. 자, 음함수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y 0에서 dy dx를 구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어떻게 한다? 지금 음함수죠. 다 좌변으로 넘어와 있고 y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한다? 그냥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x로 미분하면 되고, 자 그럼 얘를 x로 미분하면 2x고요. 자 얘를 x로 미분해야 되는데 y니까 이건 합성함수 미분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y에 대해 일단 미분하고 곱하기 dy dx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얘는 x니까 그대로 미분하시고, 얘는 y니까 요거를 y에 대해 미분하면 마이너스 2에다가 얘 미분하면 1이니까 dy dx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오케이. 자 여기서 요 dy dx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dy dx로 묶으면 dy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얘들은 우변으로 넘겨요.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dy dx는 이걸로 나누면 되니까 2로 묶으면 y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2로 묶으면 x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을 해주면 y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다 이렇게가 되겠지. 자, 당연히 분모는 0이면 안 되니까 y는 1이 아닙니다. 괜찮아요? 자, 쉽게 얘기해서 y를 그냥 y에 대해 미분한 다음에 d에다가 dy dx를 각각 붙여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식을 마지막에 dy는 dy dx에 대해 풀면 되는 거지. 이게 음함수 미분법이에요. 자, 생각보다 간단하죠? 네, 연습 좀 해보시면 될 겁니다. 자, 네, 그 다음에 역함수 미분법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역함수의 미분법 수능에도 잘 나옵니다. 수능에 잘 나오니까 자, 함수 fx에 대해서 그의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fx의 그래프를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거죠. 그죠? 그래서 fx가 미분이 가능하고 f 프라임 x가 0이 아니라면 f 역함수 역시 미분이 가능하다는 걸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원래 함수가 미분이 가능해? 그러면 역함수도 미분이 당연히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f의 역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역함수 미분법의 역함수의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를 알아보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직선의 경우에 그 L1에 A, B, C, D라는 점이 있을 때 이걸로 기울기를 구하면, 그쵸? 기울기를 구하면 M1은 X의 증가량 C-A분의 Y의 증가량 D-B 이렇게 되겠죠. 그치? 자, 그럼 얘를 y는 x에 대해 대칭시키면 a, b는 b, a로 가고 c, d는 d, c로 가니까, 그럼 이때 요 역함수 L2의 기울기 M2는 x의 증가량 D-b분의 y의 증가량 C- 이렇게 돼서 이거 역수가 되죠. 그지? 그래서 결국 뭐다? M2는 M1분의 1이구나 이렇게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알 수가 있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fx의 그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기울기 여기서 f 프라임 a는, 그렇죠? 얘 역함수 역함수 위에 b, a 점에서 요 접선의 기울기 f 역함수 b의 그 기울기는 f 프라임 a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둘이 역함수 관계니까, 역수 관계니까. 오케이. 그죠? 지금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왼쪽 그림과 같이 두 직선 L1과 L2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을 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L1이 x는 a에서의 y는 fx의 접선이라고 하면 L2는
x는 b에서의 f 역함수의 접선이 되게 돼 있겠죠. 그래서 fx의 역함수인 f 역함수 x가 f 역함수 b가 a일 때, 자 f 역함수의 그 도함수는 그 f 역함수 b f 프라임 역함수 b는 f 프라임 a분의 1이 성립하게 되겠죠. 역수가 일반적으로 함수 fx와 그 역함수 f 역함수 x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f 역함수 프라임 x는 g 프라임 y분의 1이다 이런 관계가 성립하게 되고, 이때 함수 y는 그 f 역함수 x를 x에 대해 미분을 하면 f 역함수의 역함수 프라임 x 이렇게 되겠죠. 이때 역함수 x는 fy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dx dy는 f 프라임 y가 되고, 이때 f 역함수 프라임 x가 f 프라임 y분의 1은 라이프니츠의 기호법에 의해서 dy dx는 1분의 dx dy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함수 미분법이 뭐냐? 역함수의 미분법은 입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역함수 f 프라임 x가 그 f 역함수가 존재하고 미분 가능할 때 f 역함수의 도함수는 f 역함수 프라임 x는 f 프라임 y분의 1이랑 똑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dy dx는 dx분의 dy 분의 1이다 이겁니다. 근데 이 식이 성립함을 우리가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서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역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건 원래 함수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것분의 1이다 이거예요. 역수다 이거예요. 알겠죠? 역수다. 지금 그 얘기고, fx의 역함수가 y는 gx라고 하면 역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f 합성 gx는 x, 그렇죠? 그 어떤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나오죠. 항등함수. 자기 자신 x를 넣으면 x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f gx는 x가 되는데,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이용을 하면 이거를 하나의 문자로 보고 양변을 x에 대해 미분하면 f 프라임 gx에다가 곱하기 g 프라임 x는 x를 미분하면 1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우리는 지금 얘를 구하고 싶은 거고요. 그죠? 그럼 g 프라임 x는 f 프라임 gx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gx가 y니까 f 프라임 y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증명이 가능하지. 그죠? 자, 역함수를 x에 대해 미분하라는 건 그 y를 그 원래 함수를 y에 대해 미분한 것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게 계속 기호로 해가지고 어려워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역함수의 미분법을 이용을 해서 y는 세제곱근 x 플러스 1을 미분해 보자. 자, y는 세제곱근 x 플러스 1의 양변을 세제곱하면 x에 대해 정리하면 x는 y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세제곱하면 그렇죠? 했을 때 양변을 y에 대해 미분하면 요거는 그 합성함수 미분법이니까 얘를 x로 미분하면 1 되고 곱하기 dx dy 이렇게 dx dy 이렇게 되고, 얘는 3y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제곱 이렇게 그죠? 그래서 dx dy가 3y 제곱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dy dx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이걸 역수해 줘야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3y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게 되고, y 제곱 y가
세제곱근 x 플러스 1이었으니까 대입을 해주면 세제곱근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3 곱하기 세제곱근 x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사실 그 위에 문제 같이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하는 게 그냥 더 간단하죠, 사실은. 그죠? 역함수 미분법은 dy dx보다 dx dy가 더 쉽게 구해지거나 어떤 함수의 역함수만을 이용을 해서 원래 함수의 도함수를 구할 때 유용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dy dx보다 dx dy가 구하기 더 쉬운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 이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를 교재 208페이지에 예제 46번입니다. 자, 역함수의 미분법을 이용을 해서 dy dx를 구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보니까 x는 y 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6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x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역함수 같은 거죠. y는 어쩌고저쩌고가 아니라 x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얘를 어떻게 된다? 양변을 y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그렇죠? y에 대해서 x로 미분하는 것보다는 y로 미분하는 게 편하겠죠. 어차피 상관은 없지만 y에 대해 미분하면 얘는 합성함수 미분법이어서 1 곱하기 dx dy 이렇게 되고 y에 대해 미분하니까 2y 얘는 마이너스 6 얘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dx dy가 2y 마이너스 1이고 6이고 그런데 우리는 dy dx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이거 역수를 해야 되겠죠. 그치? 그래서 2y 마이너스 6분의 1이고 y는 3이 아니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괜찮죠? 끝이에요. 그러니까 x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y에 대한 식으로 돼 있으니까 얘를 양변을 y에 대해 미분한 다음에 역수를 해주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오늘 배운 것들이 다 그 이름이 막 이렇게 거창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문제는 별거 없죠. 자, 이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x는 루트 1 마이너스 y 제곱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얘를 양변을 y에 대해 미분합니다. 그럼 얘는 1 곱하기 dx dy 이렇게 되고 자, 얘는 1 마이너스 y 제곱에 2분의 1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를 y에 대해 미분하면 2분의 1 내려놓고 1 마이너스 y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곱하기 마이너스 2y 이렇게 됩니다. 요걸 하나의 문자로 봤으니까 합성함수 미분법 그렇죠? 자, 그래서 dx dy는 요게 마이너스 때문에 분모로 가고 2분의 1 제곱이면 루트죠. 그리고 마이너스 2y 이렇게 되겠죠. 약분해 주면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 제곱분의 y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dy dx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이걸 역수를 해주면 마이너스 y분의 1 마이너스 y 제곱이다. 분모는 0이면 안 되겠지, 그치? 자, 이렇게 구하는 것이 역함수의 미분법이 되겠습니다. 자, 네, 오늘 매개변수 미분법, 그 다음에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 그다음 음함수 미분법, 그다음 역함수 미분법까지 세 가지를 배워봤는데 설명은 복잡했지만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익히고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수업 시간에 질문해 주세요. 네, 수고했습니다.